그 유명한 기타곡이죠.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아니면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면 그 배경? 생각만 해도 스페인 남부 그라나다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네, 맞아요. 혹시 지금 그라나다 여행 계획 중이신가요? 아니면 아람브라 궁전 방문 앞두고 정보가 너무 많은데 뭐부터 봐야 하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여러 자료들을 좀 깊게 파봤습니다. 여행 블로그의 생생한 후기부터요. 네네. 상세한 여행 가이드, 또 레스토랑 리뷰도 있었고, 심지어는 아람브라의 어떤 건축이나 역사적 의미를 다룬 학술 자료까지 정말 다양하게 살펴봤죠. 저희 목표는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정말 필요한 핵심만, 엑기스만 딱 뽑아서요. 여러분이 그 엄청난 아람브라 궁전을 제대로 즐기고 또 그라나다만의 그 문화 있잖아요. 특히 타파스. 타파스 중요하죠? 네, 그리고 멋진 전망, 그 분위기까지 이걸 완전 정복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뭐랄까, 그라나다 좀 아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랄까요? 좋습니다. 저는 자료들 속에서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깊이 이런 것들을 좀 짚어드리면서 그냥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좀 발견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재미난 정보들을 탐험하면서 오늘 여정을 이끌어갈 거고요. 자, 그럼 바로 그 아람브라 궁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요? 네, 아람브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아람브라 궁전. 그러니까 이게 13세기, 14세기에 걸쳐서 이슬람 나스로 왕조가 지은 궁전이면서 또 요새인 복합단지죠. 맞습니다. 알카랄라 알함라, 붉은 성이라는 아랍어 이름에서 왔다고 하죠. 아하, 이슬람 건축 예술의 진짜 정수라고 평가받는데 크게 보면 네 구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왕실 거주 공간이었던 나스루 궁전, 네, 핵심이죠. 그리고 왕의 여름 별궁하고 정원인 헤네랄리페, 또 가장 오래된 군사 요새인 알카사바, 그리고 나중에 추가된 약간 분위기가 다른 르네상스 양식의 카를로스 5세 궁전, 이렇게요. 근데 아람브라가 정말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아름다워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슬람 예술하고 기독교 문화가 공존하면서 또 융합된 굉장히 독특한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이거든요. 공존과 융합이요? 네. 1492년에 레콩키스타로 파톨릭 왕들이 여기를 점령했지만 이 건축적 가치랑 아름다움 때문에 이걸 부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를 개조해서 사용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복의 역사 속에서도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한 좀 흥미로운 사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브라를 통해서 우리는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예술을 보존하고 거기에 또 자기들 양식을 덧입힌 역사 속에서 보기 드문 그런 순간을 보는 셈이죠. 그렇군요. 와, 의미가 깊네요. 자, 그럼 이제 방문을 위한 가장 실용적이고, 핵심 정보 나갑니다. 아람브라, 특히 나스르 궁전에 들어가려면요. 예약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네, 필수죠. 그냥 필수도 아니고요. 아주 미리 하셔야 해요. 여행 성수기에는 몇 주, 심지어 몇 달 전에 매진되는 경우도 진짜 흔하대요. 맞아요. 금방 매진돼요. 공식 웹사이트에서 알함브라 제너럴 티켓 이거 예매하시면 되는데 가격은 19.09 유로 정도 하고요. 반드시 기억하실 점. 구매 후에는 환불 절대 불가. 여권 원본 꼭 있어야 합니다. 4번이나 다른 신분증 안 돼요. 무조건 여권 원본 지참입니다. 그리고 예약할 때 선택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람브라 전체 입장 시간이 아니에요. 오직 나스르 궁전 입장 시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시간은 정말 칼같이 지켜야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진짜 긴장하셔야 하는데 그 나스르 궁전은 예약한 그 30분 시간대 아니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네. 아니, 글쎄 자료 보니까 단 5분 늦었다고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후기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나스르 궁전 입장 시간 꼭 정확히 확인하시고 최소한 15분, 20분 전에는 그 입구 앞에 도착하는 게 안전합니다. 관람 순서는 본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만약에 헤네랄리페 정원에서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러면 입장 시간이 딱 정해진 나스르 궁전을 먼저 보는 게 낫겠죠? 동선 때문에요? 네, 헤네랄리페가 나스르 궁전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규모도 꽤 커서요. 자칫하다가는 나스르 궁전 시간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반대로 아람브라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가 석양이잖아요. 그걸 보고 싶으면 제 서쪽에 있는 알카사바를 마지막 코스로 남겨두고 일몰 시간을 미리 좀 확인해 두는 게 좋겠죠? 오, 꿀팁인데요. 그리고 대부분 주요 구역 입구가 모여있는 정의의 문 푸에르타 델라 후스티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게 동선상 편해요. 구글 맵에서 그냥 아람브라 치면 헤네랄리페 쪽 매표소로 안내할 수도 있으니 이건 좀 주의해야 하고요. 자, 그럼 전체 관람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잡아야 할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최소 3시간은 필요하다. 네, 최소 3시간이죠. 네, 근데 사진도 찍고 좀 쉬고 이러면 5시간에서 6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디오 가이드도 있긴 한데 있죠. 공식 오디오 가이드가 6유로고 한국어도 지원은 된대요. 근데 번역이 약간 어색하다는 평도 좀 있고요. 한 2만 원 정도 하는 외부 투어 앱들도 있긴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오디오 설명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공식 가이드 빌리려면 유선 이어폰 필요하대요. 네, 챙겨가야죠. 각 구역 매력을 간단히 짚어보면 알카사바는 제일 오래된 군사 요새잖아요. 네. 거기 벨라탑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라나다 시내랑 알바이신 지구가 그냥 그림처럼 쫙 펼쳐집니다. 파노라마 뷰가 정말. 와. 그리고 카를로스 5세 궁전은 주변이랑 분위기가 확 달라요. 르네상스 건축인데 특히 그 동그란 안뜰 있잖아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 원형 안뜰. 네, 헤네랄리페는 여름 별궁이었으니까 정원이랑 물 흐르는 거, 그 조화가 되게 평화롭고요. 그리고 역시 핵심은 나스르 궁전이죠. 이슬람 장식 예술의 진짜 끝판왕. 그 정교한 디테일, 공간 구성, 특히 그 상징적인 사자의 정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자의 정원, 파티오 델로스 레오네스. 아람브라 하면 진짜 딱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죠. 사진으로도 정말 많이 봤는데 왜 여기가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아람브라의 심장이라고까지 불리던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네, 사자의 정원은 그 구조 자체하고 디테일에서 이슬람 예술과 사상의 정수를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구조는 차하르바그라고 하는데요. 차하르바그요? 네, 사분할 정원 양식인데 이게 뭐냐면 코란에 나오는 천국의 정원? 그러니까 낙원을 땅 위에 만들려고 한 시도예요. 중앙 분수에서 네 방향으로 수로가 쫙 뻗어나가면서 공간을 나누죠. 낙원을 형상화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정원을 진짜 특별하게 만드는 건 바로 그 섬세한 디테일하고 상징성이에요. 어떤 디테일들이죠?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가운데 있는 사자 분수죠. 네네. 12격형 대리석 수반을 사자 12마리가 딱 받치고 있는데 이 정원 이름이 여기서 온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사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위험 있고 사나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좀 양식화되어 있고 뭐랄까 약간 귀엽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자가 귀엽다고요? 의외인데요? 그렇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슬람 문화에서 이렇게 동물, 특히 권력의 상징인 사자를 묘사했다는 것 자체가 스페인 이슬람 왕조만의 어떤 독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12마리라는 숫자는 시간의 영속성이나 황도 12궁을 상징한다는 해석도 있고요. 사자 입에서 물이 졸졸 흘러나오는데 이게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면서 정원에 또 소리를 더해주죠. 그리고 수반 가장자리에는 당시 나스르 왕조 술탄을 찬양하는 시가 아랍어로 새겨져 있기도 해요. 와, 디테일이 엄청나네요. 그럼 그 사자들이 귀엽다는 묘사는 왕권을 상징한다는 해석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좋은 지적이세요. 그게 아마 당시 이슬람 세계 안에서도 스페인 지역이 가졌던 어떤 상대적인 개방성, 아니면 예술 표현의 자율성, 이런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절대 권력의 상징을 좀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해서 오히려 통치자의 자신감을 드러내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해석은 정말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흥미롭네요. 또 다른 중요한 디테일은 정원을 빙 둘러싼 아케이드, 그러니까 회랑이에요. 야자수 숲처럼 보이는 가늘고 우아한 대리석 기둥이 124개나 있거든요. 이게 일중한 간격으로 쫙 늘어서서 공간의 리듬감을 줘요. 124개나요? 와. 네, 기둥하고 아치 위쪽 장식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죠. 예세리아라고 하는 석고세공 기법을 썼는데 식물 문양, 아라베스크, 기하학 패턴, 코란 구절이나 시를 새긴 서예 장식까지 마치 레이스처럼 섬세하게 표현했어요. 와, 사진으로만 봐도 대단하던데 실제로 보면 더 하겠네요. 그렇죠. 특히 천장 부분에
무카르나스라고 부르는 종유석 모랑 장식이 있는데 이게 빛하고 그림자가 어우러지면서 정말 환상적인 입체감을 만들어내요. 눈을 진짜 뜰 수가 없겠는데요. 그럼 바닥이나 물의 흐름 이런 것도 신경 쓴 흔적이 있나요? 당연하죠. 중앙 분수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4개의 수로는 폭이 좁고 얕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흰 대리석 포장하고 거의 한 면처럼 이어지게 보이거든요. 아, 이게 시각적으로 끊어지는 느낌을 줄이고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죠. 이 수로들이 또 주변의 중요한 방들, 예를 들면 두 자매의 방 안쪽 작은 분수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물소리랑 시각적인 연속성을 실내 공간까지 끌어들여요. 와, 치밀하다. 네,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은 빛을 은은하게 반사해서 공간을 밝히고 또 시원한 느낌도 주고요. 졸졸 흐르는 물소리랑 함께 청량감을 더하죠. 아까 근데 정원식재 공간이 원래 모습하고 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원래는 어땠나요?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은 자갈이 깔려 있잖아요. 네. 근데 기록을 보면 원래 이 4개의 식재 공간은 주변 복도 바닥보다 한 80cm 정도 낮게 만들었대요. 아, 더 낮게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오렌지 나무하고 형형색색의 꽃들을 심어서 마치 화려한 꽃 카펫처럼 보이게 의도했다는 거예요. 와, 꽃카펫. 상상만 해도 너무 예쁜데요? 그쵸. 방문객이 복도를 걷거나 방 안에서 정원을 내려다볼 때 시선 아래로 그 향기로운 꽃이랑 나무들이 쫙 펼쳐져서 마치 살아있는 페르시아 카펫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시각적인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오렌지랑 꽃향기가 후각을 자극하고 또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청각을 만족시키는 정말 오감을 위한 정원이었던 거죠. 지금 자갈 상태로는 그 풍성했던 생명력이나 다채로운 감각 경험을 상상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원래 모습을 알면 사자의 정원이 그냥 보는 공간이 아니라 훨씬 다층적인 경험을 주는 곳이었구나 이해할 수 있죠. 와, 정말 디테일 하나하나에 그런 깊은 의미랑 감각적인 고려가 숨어 있었네요. 자, 그럼 아람브라 방문을 위한 실용 팁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무조건 미리 예약할 것. 네, 필수. 둘째, 나스르 궁전 입장 시간은 생명처럼 지킬 것. 맞습니다. 셋째, 많이 걸으니까 편한 신발 필수. 넷째, 햇볕 피할 선글라스, 모자, 물, 그리고 간단한 간식 챙기면 좋고요. 방문하기 좋은 시기는 역시 꽃 피는 봄이 제일 좋겠네요. 네, 봄이 예쁘죠. 자, 아람브라의 그 웅장함과 섬세함을 느꼈으니까 이제 그라나다 도시 자체의 매력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자료들 보니까 그라나다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로 타파스 문화를 절대 빼놓을 수 없다고 다들 강조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라나다 타파스 문화는 정말 스페인 내에서도 좀 독특한 명성이 있어요. 다른 많은 도시들은 타파스를 따로 주문해야 되는데 그라나다는 아직도 상당수 바에서 음료 한 잔 시키면 무료로 작은 안주, 즉 타파스를 내주는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오, 진짜요? 공짜 안주라니. 네, 이게 바로 그라나다 여행의 아주 큰 즐거움 중 하나죠. 덕분에 여러 바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다양한 음료랑 타파스를 맛보는 타파스 투어가 가능해요. 이게 바로 그라나다를 경험하는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솔깃한데요? 그럼 타파스 즐기기 좋은 거리나 좀 유명한 바들은 어디인가요? 추천하는 곳들이 엄청 많던데요? 네, 추천 장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타파스 거리로는 시청 근처 나바스 거리, 나바스 거리. 네, 그리고 누에바 광장에서 이어지는 엘비라 거리, 또 대성당 주변 알미레세로스 거리, 이런 곳들이 되게 활기찬 분위기로 유명하고요. 바 중에서는 좀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 한 100년 가까이 된 보데가스 카스타네다. 나 돼지고기 구이 타파스, 그 하몽 아사도라고 하거든요. 하몽 아사도. 네, 그걸로 유명한 바 아빌라.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 타파스가 먹고 싶다 하면 바 로스 디아만테스. 여기를 많은 자료에서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와, 맛있는 정보가 진짜 넘쳐나네요. 그 외에도 좀 눈에 띄는 곳들을 보면 대성당 근처 엘 페스카이토 데 카르멜라는 약간 더 세련된 분위기에서 맛있는 해산물 요리를 먹을 수 있다고 하고요. 아, 거기도 좋죠. 그리고 스페인 하면 또 추로스잖아요. 카페테리아 알함브라의 그 진한 초콜릿 라떼랑 같이 먹는 추로스는 거의 필수 코스라고 하고요. 네, 꼭 먹어야죠. 혹시 여행하다가 한식이 너무 그립다 이러면 K 도시락이라는 곳도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산 미콜라스 전망대 근처에는
경치 좋은 레스토랑들도 많다고 하고요. 네, 그쵸. 그라나다의 그 깊은 역사, 특히 이슬람 통치 시기 영향은 음식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모로코 스타일의 따진이나 쿠스쿠스를 맛볼 수 있는 팔라시오 안달루스 레스토랑 알모나 같은 곳도 있고요. 오, 모로코 음식이요? 네, 아니면 그 아랍 느낌 물씬 나는 칼데레리아 누에바 거리의 찻집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테테리아 카스바 같은 데서 향긋한 민트티랑 달콤한 아랍식 과자 맛보는 것도 되게 색다른 경험이 될 거예요. 아, 테테리아. 거기도 분위기 좋겠네요. 네, 현지인들 삶을 좀 엿보고 신선한 식재료 구경하고 싶으면 산 아구스틴 시장에 들러보는 것도 좋고요. 먹거리 말고 그라나다의 분위기랑 전망은 어떤가요? 언덕이 많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추천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아, 그라나다는 진짜 지형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한 풍경을 주는 도시예요. 최고의 전망 포인트는 뭐니 해도 산 니콜라스 전망대죠. 아, 거기 워낙 유명하죠. 네, 알바이 신지구 언덕 꼭대기에 있는데 여기서 해질녘에 붉게 물드는 아람브라 궁전하고 그 뒤로 보이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 풍경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와, 밤에는 또 조명 켠 아람브라 야경도 환상적이고요. 저녁 되면 누에바 광장 플라자 누에바는 타파스바 찾는 사람들이랑 거리 예술가들 공연 때문에 아주 활기가 넘쳐요. 활기찬 분위기 좋네요. 근데 그라나다의 진짜 매력은 제 생각에는 알발신 지구의 그 미로 같은 골목길을 걸을 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골목길? 네, 하얀 벽에 아기자기한 화분들, 갑자기 나타나는 작은 광장들, 그리고 언뜻 보이는 아람브라 모습까지 진짜 시간 여행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다로강 따라서 난 산책로 걷는 것도 아주 낭만적이고요. 아, 플라멩코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특히 그라나다는 동굴에서 공연을 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떤 경험인가요? 네, 플라멩코는 안달루시아 지방의 상징 같은 예술이죠. 그라나다에서는 특히 사크로몬테 지역의 동굴 공연이 유명해요. 사크로몬테 동굴. 네, 여기가 원래 집시들이 살던 지역인데 그 동굴집 큐에바스를 개조해서 만든 작은 공연장 타블라오들이 많아요. 이런 동굴 공연은 일반 극장보다 훨씬 가까이서 무용수 숨소리, 발 고르는 소리, 기타 소리를 진짜 생생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와, 진짜 바로 앞에서 보는 거네요. 인기가 많으니까 여기도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아람브라의 역사적인 깊이부터 시작해서 활기찬 타파스 문화, 매혹적인 전망, 강렬한 플라멩코까지. 그러나다 진짜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도시네요. 그럼 이 모든 걸 좀 충분히 경험하려면 여행 기간은 어느 정도 잡는 게 좋을까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아람브라 궁전 보는 데만 최소 반나절 이상이 필요하고요. 네. 알바이신 지구 산책하고 타파스 투어도 하고 야경 보고 플라멩코 공연까지 좀 여유롭게 즐기려면 최소 2박 3일 정도는 머무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2박 3일. 네. 예를 들면 첫날 오후에 도착해서 저녁에 타파스 좀 즐기고 둘째 날 하루를 온전히 아람브라 궁전이랑 헤네랄리페 정원에 쓰고 저녁에 플라멩코 공연 보고 셋째 날 오전에 알바이신 지구랑 대성당 주변 둘러보고 떠나는 그런 일정이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더 있다면야 더 여유롭게 숨겨진 골목이나 매력을 발견할 수 있겠죠. 시내 이동은 주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그라나다 중심부는 비교적 평지예요. 그래서 주요 명소들이 모여 있어서 걸어 다니기 괜찮아요. 아, 다행이네요. 근데 아람브라 궁전이나 알바이신, 사크로몬테처럼 언덕 위에 있는 곳 갈 때는 시내 버스를 타는 게 훨씬 편하고 체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 버스가 좋군요. 네, 버스를 좀 여러 번 탈 것 같다. 그러면 버스 정류장 근처나 담배 가게 같은 데서 교통카드, 크레딧 부스를 사서 충전해서 쓰는 게 경제적이에요. 교통카드. 네. 일회권이 한 1.4유로 정도 하는데 그것보다 저렴하고요. 여러 명이 카드 하나로 같이 쓸 수도 있고 1시간 안에 무료 환승도 되거든요. 남은 돈이랑 카드 보증금은 환불도 받을 수 있으니까 꽤 실용적이죠. 오, 괜찮은데요? 만약에 그라나다에 며칠 더 머물 여유가 있다면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추천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라나다에서 버스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안달루시아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어요. 오, 어디요? 피카소 고향이자 활기찬 해변 도시인 말라가. 아, 말라가. 네. 그리고 유럽의 발코니라는 멋진 전망대가 있는 네르하.
또 그 바로 옆에 그림 같은 하얀 마을 프리히리아나 이런 곳들이 당일치기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와, 이름만 들어도 뭔가 느낌이 다르네요. 그렇죠. 이 해안 도시들은 그라나다하고는 또 완전 다른 그런 지중해의 정취랑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렌터카가 있다면 이 도시들을 묶어서 해안도로 따라서 드라이브하는 것도 아주 멋진 경험이 될 수 있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정보들을 쭉 종합해 보면 그라나다는 정말 장엄한 이슬람 역사의 흔적, 아름다운 자연 풍경, 또 입맛을 돋우는 음식 문화, 그리고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가 다 같이 있는 그런 매혹적인 도시네요.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간을 초월한 경이로움, 바로 아람브라 궁전이 딱 자리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뭐 역사나 건축에 관심이 많으시든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나 새로운 경험을 찾으시든 혹은 그냥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영감을 얻고 싶으시든 그라나다는 분명히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겁니다. 특히 수세기에 걸쳐서 이슬람 문화하고 유럽 문화가 만나고 섞이면서 만들어낸 그 독특한 융합의 결과물들 있잖아요. 네네. 이걸 도시 곳곳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그라나다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 저희는 아람브라 궁전의 효율적인 관람을 위한 예약 팁부터 시작해서 그 심장 부인 사자의 정원에 담긴 이야기들, 또 그라나다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타파스 문화, 잊지 못할 풍경을 주는 전망대와 골목길, 그리고 여행 계획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까지 여러분의 그라나다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핵심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저희가 다룬 자료들은 주로 아람브라의 시각적인 아름다움, 그러니까 정교한 조각이나 화려한 타일, 물이 흐르는 모습 이런 데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것들. 근데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눈을 감고 아람브라에 서 있다면 어떤 소리들이 들릴까요? 소리요. 사자의 정원에서 끊임없이 졸졸 흘러내리는 물소리, 텅 빈 안뜰에 휙 가로지르는 바람소리, 회랑 기둥 사이로 울려 퍼지는 발걸음 메아리, 혹은 저 성벽 너머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들. 아, 그러네요. 소리도 있었네요. 이런 소리의 풍경이 과거 그곳에 살았던 나스르 왕조 통치자들한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방문객으로서 듣는 소리하고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 다음에 아람브라를 걷게 되신다면 혹은 그곳을 상상하실 때 잠시 귀를 기울여서 그 공간을 채우는 소리에도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소리가 그 공간의 경험을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해 보는 건 또 다른 깊은 여운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